드디어 진단 시스템에 들어왔네요. 근데 처음이라 신청부터 리포트 받는 것까지 너무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걱정 마세요. 혹시 중소사업자를 위한 안전조치 진단 시스템 사용 가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자가진단 신청 첫 단계부터 최종 리포트 수령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배워야 할 게 엄청 많아 보이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진단 시스템 전체 개요와 흐름. 둘째, 신청 접수와 인증 절차. 셋째, 실제 자가진단 작성과 증빙 자료 제출 방법. 마지막으로 원격 진단과 AI 챗봇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진단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35개나 되는 항목을 다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되네요. 실태 진단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기업이 직접 작성하는 자가진단. 둘째, 원격 및 현장 진단. 셋째, 진단 리포트 제공 순서입니다. 진단 항목은 총 35개지만 기업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시스템 접속하려면 뭐부터 눌러야 해요? 먼저 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전 등록부터 해볼까요? 메인 화면 좌측의 사전 등록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최초 신청 접수 때 기재하셨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넣으니까 회사 정보가 떴어요. 이메일도 적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네,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신청 자격이 자동 확인됩니다. 정보가 맞다면 하단의 이메일 등록 다음을 눌러주세요. 기본 이메일은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 만약 접속 링크를 같이 받을 다른 메일이 있다면 보조 이메일란에 추가하시고 우측 하단의 사전 등록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전 등록 완료. 이제 바로 진단표를 작성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단에 있는 진단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고 접속 링크를 수신할 이메일 옵션을 선택한 뒤 접속 링크 발송을 눌러주세요. 링크 발송 화면이 나왔어요. 이메일 선택하고 바로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접속 링크를 받을 이메일을 선택하신 뒤 접속 링크 발송을 클릭하시면 등록된 이메일로 진단표 접속 링크가 즉시 발송됩니다. 이제 메일함을 확인해 주세요. 메일이 왔어요. 여기 파란 버튼 누르면 들어가지는 거죠? 혹시 안 눌리면 어떡하죠? 메일함의 파란색 진단표 접속하기 버튼을 꾹 누르시면 드디어 자가진단 시스템에 입장하시게 됩니다. 혹시라도 환경 때문에 버튼 클릭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메일 하단에 표기된 URL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 창에 직접 붙여넣어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동의서가 보이네요. 도메인도 써야 하고 꼭 다 동의해야 하나요? 네, 안전한 침투 테스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일부 진단이 제한될 수 있어요. 화면 안내에 따라 대상 도메인을 입력하고 조항 확인 후 동의함을 선택해 주세요. 끝으로 서명란을 모두 채우고 하단의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준비 끝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네요. 답변 고르는 것도 헷갈리고 자료도 돼야 하는데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답변은 4가지 중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조치 완료면 적용, 가능하지만 안 했으면 미적용, 무관하면 해당 없음, 당장 모르면 모름입니다. 선택 후 하단의 캡처 이미지나 PDF 증빙을 첨부하세요. 막히는 부분은 언제든 임시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쓸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항목별로 색깔이 나눠져 있어요. 보라색이랑 주황색은 제가 뭘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전체 항목은 크게 왼쪽 주요 해킹 예방과 오른쪽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로 나뉩니다. 여기서 보라색 항목은 보안 전문가가 직접 침투 테스트를 하니 기업에서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주황색 항목은 향후 현장 방문 시에 확인하는 내용이니 당일에 맞춰 실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캡처 말고 개발사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도 있다고요?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제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자 페이지나 보안 설정 직접 화면 캡처하기. 둘째, 교육 수료증 같은 문서, PDF 첨부하기. 셋째가 직접 확인이 어려운 기술적 항목인데요. 시스템 내 가이드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 개발사나 호스팅 업체에 전달하고 답변받은 화면을 올리시면 됩니다. 막막할 땐 AI 챗봇에게 항목명을 물어보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진단 시작 전에 질문이 4개나 있어요. 이걸 꼭 다 대답해야 맞춤형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맞춤형 진단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첫째, 홈페이지 운영 방식. 둘째, 고객 정보 규모. 셋째, 고유 식별 정보 저장 여부. 넷째, 사내 서버실 유무를 선택해 주세요. 외부 호스팅을 쓰는지, 자체 서버인지 등 응답 내용에 따라 꼭 필요한 항목만 남고 불필요한 항목은 알아서 생략되니 안심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OS? 너무 기술적인 단어들이라 도저히 모르겠어요. 맞춤형 진단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 종류를 필수로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이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좌측의 문의 예시를 참고하여 유지보수 업체나 고객센터에 확인하신 후 알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망 구성도라니 말만 들어도 엄청 전문적인 그림을 풀로 그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용어만 그럴싸할 뿐, 쉽게 말해 우리 회사 서버가 인터넷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린 약도입니다. 거창한 도구 없이 그림판으로 간단히 그려도 좋고, 내부 작성이 어렵다면 외주 개발사나 호스팅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완성된 약도는 화면 우측 안내에 따라 파일로 간편하게 첨부해 주세요. 화면에 뭐가 엄청 많네요. 저기 좌측 하단에 회색으로 된 리포트 버튼은 고장 난 건가요? 4가지 핵심 기능만 기억하세요. 첫째, 데이터 보호를 위해 수시로 눌러야 할 좌측 상단 임시 저장. 둘째, 도움 요청 시 켜지는 원격 진단 패널. 셋째, 질문하신 리포트 출력 버튼은 고장이 아니라 진단자의 최종 판정이 완료되어야 활성화됩니다. 넷째, 우측 하단 AI 지킴이 챗봇은 막힐 때 언제든 눌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H1이네요. 관리자 주소 어드민 그냥 쓰면 해킹에 위험한가요? 흔한 주소를 그대로 쓰면 해커가 가장 먼저 노립니다. IP 제한 등으로 안전하게 숨겨두셨다면 첫 번째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브라우저 주소창이 훤히 보이는 관리자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하고 실제 쓰시는 그 주소를 입력창에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증빙 끝입니다. H2는 외부 접속 보안이네요. 저희는 사무실 안에서만 일하는데 그럼 어떻게 골라요? 아예 사무실 밖에서 접속이 안 된다면 해당 없음 격인 두 번째를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외부 접속을 하신다면 아이디 비번 외에 OTP 같은 2차 인증을 꼭 써야 해요. 증빙은 실제 로그인 시 뜨는 2차 인증 화면이나 외부 접속을 막아둔 설정 화면을 캡처해서 내주세요. 포트 차단이요? 네스펫?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제가 제 컴퓨터에서 직접 캡처해야 하나요? 불필요한 통신의 문, 즉 포트가 닫혀 있는지 확인하는 H3 항목입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실 땐 우측 안내를 그대로 복사해서 호스팅 업체나 고객센터에 요청하세요. 그분들이 보내준 방화벽 설정 화면이나 네스텟 명령어 결과 창을 캡처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H4는 계정 관리네요. 근데 서버 계정 목록이랑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어디서 찾아요? 퇴직자 계정이 남아있거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안 바꾸면 위험하거든요. 전체 서버 계정 목록과 91주기 등 비밀번호 정책 화면 총 2장의 캡처가 필요합니다. 내부에서 캡처하기 막막하시다면 해당 항목의 증빙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외주 개발사의 캡처를 요청해서 올려주세요. 권한 나누는 H5네요. DB 사용자 권한 화면은 어떻게 캡처해야 하나요? 모든 직원이 최고 관리자 권한을 쓰면 안 되겠죠? 직무별로 필요한 권한만 나눠주고 계시다면 첫 번째 버튼을 누르세요. 증빙은 웹서버 권한 화면과 DB 권한 화면 총 2장이 필요합니다. DB 권한처럼 직접 캡처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당 항목의 증빙 예시나 개발사의 요청에서 받은 화면을 올리시면 됩니다. H6 오프라인 백업이요? 저희 호스팅 업체에서 알아서 매일 자동 백업해주는데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아, 호스팅 업체 자동 백업은 랜섬웨어 공격 시 같이 암호화될 수 있어 오프라인 백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분리된 외장하드나 USB에 백업하셔야 해요. 이 항목은 사전 증빙 없이 현장 방문 당일 진단자에게 외장하드 실물과 최근 백업 완료 로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H7은 나스 보안이네요. 근데 나스가 뭐죠? 저희 사무실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나스는 여러 직원이 쓰는 네트워크 저장 장치입니다. 사내에 나스 장비가 없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해주세요. 사용 중이시라면 IP 접근 통제, 펌웨어 최신 설정 등이 적용된 화면을 캡처해 올리시고 진단자 방문 당일 관리자 화면을 띄워 보여주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H8번부터 H13번까지는 보라색이네요. 아까 보라색은 제가 뭐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이 구간은 진단자가 전문 도구로 직접 취약점을 점검하는 침투 테스트 구간입니다. 기업은 별도로 증빙하실 것 없이 원격 현장 진단 시 접속 허용 등에만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단, 개선 필요 판정이 나오면 안내에 따라 조치 후 개선 증빙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H14 웹 방어벽이요? 방어벽 장비는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우린 여력이 없어요. 고가의 전용 실물 장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무료 플랜이나 SaaS형, 소프트웨어형 서비스도 모두 방어 조치로 훌륭하게 인정됩니다. 이 항목은 진단자가 현장에서 직접 점검함으로 사전 캡처 없이 방문일의 관리 화면만 잠시 보여주시면 되고 없다면 편하게 미구축이라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T1 파트네요. 내부 관리 계획서. 이거 1만 명 이상 고객 있는 사업자만 내는 거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고객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해둔 사내 규정으로 1만 명 이상 사업자는 의무입니다. 18개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된 계획서가 있다면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문서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빠져 있다면 아직 없습니다를, 모르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를 고르시면 됩니다. 직원들 교육받았는지 묻는 거네요. 저희 아직 안 했는데 외부 강사라도 모셔와야 하나요? 직원 교육은 규모 무관하게 전 직원 대상연 1회 실시가 필수인데요. 미실시하셨다면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무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수료증이나 교육 출석부호 화면을 캡처해서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완벽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서는 있는데 그냥 옛날에 만들어둔 거 한 번도 안 고치고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법령이나 환경이 바뀌면 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1만 명 이상 사업자 대상이며 문서 내에 계정 일자와 내용, 담당자가 기록된 표가 있다면 이력 관리하고 있음을 누르고 캡처해 주세요. 문서만 있고 계정 이력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신다면 별도 관리 안함을 고르시면 됩니다. T사는 이행 실태 점검이라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점표 같은 거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검사하라는 뜻인가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개인정보 1만 명 이상 사업자라면 계획서를 만들어 두기만 하면 안 되고 연 1회 이상 제대로 지키는지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했던 일자와 결과가 적힌 체크리스트나 내부에서 결제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T5 업무별 최소 권한이요? 아까 해킹 예방대랑 비슷한 거 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캡처할 게 3개나 되네요. H5가 해킹 방어 관점이라면 P5는 업적 안전조치 관점입니다. 배송 직원이 모든 회원 정보를 다 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웹 관리자, 서버 OS, DB 계정 이렇게 3군데 모두 개별 증빙이 필요하니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유지보수 개발사의 각 권한 설정 화면 캡처를 한 번에 요청하세요. 3년 전 기록을 어떻게 찾아요? 저희 회사 만든 지 3년도 안 됐는데요. 진정하세요. 혹시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개발사의 요청의 웹, 서버, DB에 대한 3년 전 과거 로그 일장과 현재 시점 로그 일장을 각각 내야 하는데요.
시스템에 아예 로그 저장 기능이 없다면 보관 기간 미설정을 고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할 때 비밀번호 5번 틀리면 막히는 그 기능, 그거랑 똑같은 거죠? 와, 비유가 찰떡이네요. 해커가 무작위로 비밀번호를 대입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서버 OS와 DBMS 두 곳 모두 연속 실패 시 계정 잠금이 설정되어 있어야 해요. 서버 OS 계정 잠금 정책과 DB 접속 실패 임계치 설정 화면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IP 제한이 걸려 있는지 제가 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담당자님이 직접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웹서버와 DB의 외부에 아무 IP나 막 접속하지 못하게 방화벽으로 허용된 사무실 IP 등만 열어두는 건데요. 개발사나 클라우드 업체의 방화벽 인바운드 규칙 화면이나 오즈 같은 클라우드 보안 그룹 설정 화면을 요청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아까 H2 항목이랑 비슷한데 저희 사무실 안에서만 접속되면 이거 해당 없음 맞죠? 네, 혹시 아주 잘 응용하셨네요. 내부망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아예 차단되어 있다면 해당 없음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외부 인터넷 환경에서 서버나 DB에 접속해야 한다면 OTP나 인증서 같은 추가 안전장치 적용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로그인 켜놓고 밥 먹으러 갔는데 시간 지나서 튕기는 그 기능 맞죠? 타임아웃을 몇 분으로 해야 돼요? 빙고.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시스템을 조작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10분로 세션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웹 관리자, 서버, DB 모두 적용되어야 하니 개발사의 설정 화면이나 소스 코드 캡처를 요청하세요. 이건 제가 직접 캡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주소창 자물쇠 맞죠? 맞습니다. 고객의 개인 인증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는지 보는 항목이에요. 로그인이나 결제 화면 주소창에 자물쇠 같은 화면 하나, 그리고 그 자물쇠를 눌러서 나오는 SSL 인증서 정보 화면 하나. 이렇게 캡처하시면 됩니다. 단, 보안이 취약한 옛날 방식은 사용이 금지되니 유의하세요. 비밀번호 저장할 때 암호화하는 거네요. 일방향 해시, BCR YPT. 완전 외계어 폭발이에요.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해커가 털어가도 절대 못 풀게 복원 불가능한 일방향 해시로 저장하라는 핵심 원칙입니다. 호스팅이나 개발사 등한테 우리 DB 비밀번호 컬럼의 해시값 화면이랑 BCR YPT나 SHA-256 같은 안전한 암호화 적용 소스 코드 캡처 좀 주세요라고 그대로 복붙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MD5, SHA-1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은 금지입니다. 고유식 별정보 저장 암호화. 다행히 저희 쇼핑몰은 주민번호는 안 받거든요. 그럼 패스인가요? 럭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으신다면 간편하게 해당 없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수집하신다면 DB에서 암호화된 컬럼 화면과 아즈-256 등 안전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소스 코드 화면 캡처를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접속 기록 1년 보관이요? 호스팅 업체 기본 세팅이 한 달 보관이던데 이거 어떻게 늘려요? 좋은 포인트 짚으셨어요. 유출 사고 시 원인 파악을 하려면 관리자 페이지와 웹서버 접속 로그가 1년 이상은 꼭 보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시스템의 1년 전 접속 기록 이력과 현재 시점의 접속 기록 이력을 증빙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라면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관련 증빙 화면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접속 로그를 1년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열어보라는 거죠? 정답입니다. 기록만 쌓아두고 안 보면 이상한 접속이나 유출 시도가 있어도 모르게 되잖아요. 매월 1회 이상 관리자와 웹서버의 접속 로그를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점검 일자와 결과가 적힌 정기 점검 보고서나 체크리스트 문서를 첨부해 주시면 통과입니다. 웹서버는 개발사에 캡처해달라고 하면 되고 제 PC 백신은 V3 같은 거 돈 주고 사야 하나요? 유료 백신을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에 내장된 윈도우 디펜더가 정상 활성화된 화면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단, 점검 대상은 웹서버와 업무용 PC 두 곳 모두 해당하며
반드시 하루 1회 이상 자동 업데이트되는 최신 업데이트 상태 화면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서버를 클라우드나 호스팅을 쓰는데 어떡하죠? 전산실이나 서류 보관실이 따로 없고 서버를 클라우드에 두신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입 통제가 필요한 자체 공간을 운영하신다면 사전 증빙으로 도어락이나 출입 대장 사진을 캡처해 올리시고 현장 진단 당일 실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P18은 USB 반출입 통제군요. 저희는 보안 때문에 아예 USB 구멍을 막아버렸거든요. 아주 훌륭한 통제입니다. USB나 외장하드 등 보조저 장매체를 아예 안 쓰신다면 당연히 해당 없음입니다. 혹시 쓰신다면 함부로 들고 나가지 못하게 승인 절차를 거치는지 묻는 항목이에요. 반출입 관리대장이나 승인 문서를 제출하시고 방문날 실물 대장을 준비해주세요.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이라 종이로 뽑을 일이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요. 출력 제한 없이 막 뽑다가 종이째 분실되는 걸 막기 위한 항목이에요. 종이 인쇄를 거의 안 하신다면 인쇄 거의 안함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꼭 뽑아야 한다면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별표로 마스킹 처리되어 나오는 출력물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해주세요.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과 타세기 현황을 확인하는 건가요? 네, 개인정보가 인쇄된 종이나 USB를 책상에 방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증빙으로 잠금 캐비닛과 파쇄기 사용 현황 사진을 꼭 업로드해 주시고 진단자 방문 시 실물을 현장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종이 문서를 취급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을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 P21 원전 파기. 이거 그냥 회원이 탈퇴 버튼 누르면 안 보이게 숨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단순 비활성화나 화면에서 숨기는 건 위법입니다. 보유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DB에서 영구 삭제되어야 해요. 수동 삭제보단 배치 파일 등으로 자동 주기적 삭제 조치가 되는 게 핵심입니다. 유지보수 업체의 배치 프로그램 설정 화면과 실제 파기 이력 화면을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자가 진단 항목 다 썼어요. 이제 달력에서 제가 원하는 날짜 클릭만 하면 끝인가요? 달력에서 희망 방문 평일 날짜를 고르시면 됩니다. 단, 선착순이라 붉은색 날짜는 이미 마감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날짜만 고르면 안 되고 반드시 다음 단계인 최종 제출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야만 전체 진단 제출과 현장 예약이 완벽하게 확정됩니다. 낙이 도움받아서 하긴 했는데 막상 제 컴퓨터로 하려니까 막히면 어쩌죠? 진단 중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 말고 담당자에게 원격 지원을 요청하세요. 시스템 화면에 알림이 뜰 때 허용을 누르면 전문가가 딱 붙어서 도와드립니다. 실시간 채팅창 소통도 가능하고 서비스 중단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개발사한테 캡쳐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민망한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도통 모르겠어요. 그럴 땐 우측 하단의 개인정보 지킴이 AI 챗봇을 콕 눌러보세요. 진단 항목 설명은 물론 외주 업체에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그대로 복사해서 보낼 수 있는 증빙 요청 가이드까지 싹 다 제공해 드립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자 직통 연결도 안내해 드려요. 낙이 덕분에 복잡해 보였던 진단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혔어요. 혼자 하다가 막히면 아까 그 번호로 전화하면 되죠? 네, 혹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측에 적힌 0250-9525번이나 CMKF-OPA-KR 메일로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중소사업자의 든든한 조력자, 전화기가 언제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진단을 응원합니다.